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 전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엄 충격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이틀 전에 이제 영상을 외환에서 이상하게 이제 원달러가 내려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있으니 이 리스크들을 주의합시다. 뭐 단기적으로는 프랑스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6일에 고용지표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영상 올리고 누워 있는데, 아니 계엄 충격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 그날 이제 새벽에 이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죠. 고민하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저는 이제 인버스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계속.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 업종 쏠림 지수가 아직도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고, 게다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위에서 꺾인 지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아침에 이제 12월 5일날 오전 5시에 이미 이제 이 프랑스도 리스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12월 5일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원달러가 또 자극될까봐 시장이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민해봐야 되는 건 언제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핵심은 이 달러 인덱스와 이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제 걱정해야 되는 원달러입니다. 지금 이거 12월 5일날 저녁 10시 26분에 찍고 있는데 이것도 오르고 있어요. 원달러가 또 새벽에, 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표에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이게 꺾이고 나서 5거래일 됐거든요. 5거래일 만에 두다다닥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여기 이제 안타깝게도 미국은 이 카나리아 자산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미국은 지금 위험자산 투자를 100%를 해라. 그나마 지금 미국 시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덜 깨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버스를 들고 있고, 인버스는 여기 이제 이 전저점까지 떨어질 때까지 보유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에 마지막에 인버스를 5% 늘려서 15% 세팅하고 고용지표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전날이고,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반등하니까, 저는 미국 시장 반등해도 사실 한국 시장에 그렇게 이제 기대를 안 했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미국 시장 보고 나서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려드리잖아요. 미국 시장에 어떤 섹터들이 좋았고, 차트들을 이렇게 쭉 올려드리는데,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회원분들 올려드리는 채널이거든요. 회원분들한테. 여기에 이제 저는 아직 보수적으로 생각 중이고, 현금 일부 가지고 가거나 15% 인버스 들고 갈 건데, 이게 제가 경험해봤을 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가거나,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게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크게 이제 포트폴리오나 시장이 박살나는 어떤 구간들을 많이 경험했었어가지고, 이런 구간에서는 현금을 들고 있거나 신용 절대 쓰면 안 되고, 저걸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인버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거나 뭐 종가 배팅이나 뭐 이런 단타를 친다 하거나 장중에 배팅을 한다, 이럴 때는 업종 쏠림 지수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그런 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주식이 안 돼요. 피어 앤 그리드가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랑 겹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상위 90%가 0.3 정도이니까 0.3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속도로는 지금 5거래일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5거래일 정도까지는 최소한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그게 다음 주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캘린더를 보고 나서 지금 이제 날짜가 12월 5일이니까 12월 5일을 지나고 나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보게 되면 내일 당장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가 미국의 채권금리를 자극하고 우리나라의 원달러를 자극하는지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내려가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5거래일 정도 뒤에 반등을 한다고 하면 12월 11일에 물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에 물가가 나오면서 그러면 연준이 금리 결정을 좀 낙관적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 12월 12일부터 이제 아마 시장이 좀
수능 좋아질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이 은행 지수들이, 은행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은행이 그 나라의 어떤 불확실성이 생기면은 외국인들이 또 이탈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속성이 없을 거다 생각하니까 수급이 쫙 빠져나가면서 과매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올해 이제 그 수급을 다시 이제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12월 중순 넘어가면은 잠깐만 들고 있으면 또 배당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가격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12월 11일 물가지표가 잘 나오면서 물가가 좀 잡히면서 미국 채권 금리가 좀 진정이 되면, 그리고 원달러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한국의 어떤 정치 리스크도 조금 더 이제 해소가, 그 시장이 프라이싱이 다 되고 나면 배당주들은 조금만 들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 먹고 시작하니까 그래도 분기 배당이나 이런 걸 챙길 수 있는 기업들은 플레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배당 프로그램 매수가 시작돼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빠르면은 시장이 여기 이제 0.3까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향후 5거래일이고, 그러지 않고 조금 천천히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간주를 했을 때는,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19일에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되고 향후 이제 금리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시장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불확실성한 것들이 다 가격적으로 주가상으로 다 반영이 된 다음에 12월 20일을 지나서 20일을 지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뭔가 조금 반등하고, 그 다음에 배당락, 결국 이제 조금 길면은 배당락까지 봐야 되는 거죠. 배당락 전에 이제 뭐 프로그램으로 배당 먹으려고 하는 매수들, 그리고 배당락 전후로 해가지고 그 세금 이슈로 이탈된 매물들이 다시 이제 또 배당락 지나고 나면은 매수하는 수요들이 있으니까 요때를 이제 또 잘 공략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시나리오 상으로 조금 빠르면은 12월 11일이고, 그러지 않으면 연준 금리 결정 지나야 적절하게 인버스를 풀던지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더 늘리던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제가 리스크 위험 자산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이 있죠. HAA 전략이나 BAA 전략이나 DAA 전략이나, 여기 전략에서 보게 되면 위험 자산을 다들 이제 100%를 투자하라 라고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낫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이 강한 게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결국엔 빅테크고, 인터넷은 이제 국내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래가지고 빅테크와 클라우드 컴퓨터가 이렇게 조금 세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좀 뛰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에는 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들, 그리고 역발상으로 많이 빠졌던,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빠졌던 배당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내려가는지, 그 다음에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를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0.3 이상, 0.3쯤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할 시기가 되는데, 그 시기는 결국 이벤트, 매크로 이벤트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 그 매크로 이벤트가 있고 12월 11일에 물가지표가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 주도 보수적으로 플레이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11일에 물가지표까지 확인해야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때쯤부터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생겼고, 그 정치 리스크는 가격적으로 이제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원달러의 상승이 더 이제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 원달러의 상승이 멈춰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원달러의 상승이 멈추는 거는 미국에 이제 달려있다. 지금 이 국내의 불확실성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서 추가 불확실성이 해당하는 고용이나 이런 것들 다 지나야 되고, 물가지표 다 지나야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또는 이 주춤하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도 한 다음 주까지만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